안녕하신가 친구요. 이번에는 그 아까에 이어서 그 ASP.NET Core 2.1에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로컬 DB와 연동하는 그런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설치를 하고 연동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다섯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 일단은 아까 만들었었던 콘솔 앱은 이렇게 닫아 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SP.NET Core 강좌이기 때문에 코어 기반으로 해서 코어 콘솔로 .NET 코어 콘솔로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연동하는 것들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왜 굳이 콘솔로 작업을 하느냐, 그 이유인즉슨 일단 엔티티 프레임워크랑 로컬 DB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책에서 보면 콘솔 시커먼 화면부터 쭉 작성을 하잖아. 그 이유가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배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콘솔에서 환경에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엔티티 프레임워크와 로컬 DB를 연동하는 데 이해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 그럼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는 .NET 프레임워크 그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왼쪽 파일 메뉴에 들어가서 New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템플릿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 편에 보면은 .NET Core라고 되어 있는 부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템플릿이 나오게 될 거야. 그 중에 첫 번째인 코어 앱 해가지고 이 부분 첫 번째 콘솔 앱이지, 콘솔 앱으로 한번 선택을 해주고 이름은 나는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스터디라고 하도록 명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서 엔터나 OK를 눌러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도록 할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 여기서 좀 잠깐 살펴보면은 오른쪽 편에 여기 보면은 솔루션 익스플로러에 뭔가 좀 간소화된 느낌이 보이지? 여기 보면 디펜던시라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 그래서 디펜던시의 SDK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개발에 필요한 DLL들이 여기에 첨가가 되어 있다는 거 살펴볼 수가 있지. 기존에 여기에 이제 .NET 프레임워크와 좀 비교를 하면은, 자, .NET 프레임워크 기반의 콘솔 앱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프로퍼티스가 있고 레퍼런스들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pp.config라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program.cs 그 다음 dependency 이렇게만 정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NET 프레임워크 콘솔 앱 1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할게. 삭제하는 방법은 이 부분 클릭을 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리무브 혹은 딜리트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다. 딜리트해서 정말 삭제하겠느냐? 그래서 삭제될 것이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 삭제가 됐지. 알고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삭제를 했을 때 이게 정말로 삭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솔루션에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오픈 폴더 인 파일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솔루션이 위치한 파일 그 패스 그러니까 폴더에 들어가면은 그 파일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그 폴더 안에 내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한번 클릭을 해볼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콘솔 앱 1이 실질적으로 삭제가 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실수로 딜리트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젝트를 몽땅 날리는 문제, 실수 그런 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솔루션에서는 삭제됐지만 실질적인 그 물리적인 폴더는 삭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물리적으로 삭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주면 진짜 솔루션에서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연동을 해보도록 할게. 일단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를 누게 패키지를 통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 편에 솔루션 익스플로러에서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스터디 프로젝트 밑에 그 디펜던시 부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니지 누게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줄게.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왼쪽 편에 브라우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이 부분 클릭을 해서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여기 세 번째 나왔는 엔티티 프레임워크는 기존 .NET 프레임워크를 위한 엔티티 프레임워크야. 그래서 버전은 현재 6.2 버전으로 되어 있고 아직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웬만한 기능들은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버전업 가끔 일어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이거는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거는 직접 검색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entity framework 띄우고 core라고 검색을 해줄게. 그러면 또 첫 번째에 entity framework 6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설치하면 안 되고 좀 더 쭉 내려보도록 할게. 그래서 내려보면 여기 보면 microsoft.entity framework core라고 되어 있고 9.07 다운로드 수 이렇게 보이지. 그리고 버전이 2.1.1 이 부분을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 설치를 할 때는 여기 보이는 이 버튼을 눌러줘도 되고 아니면 이쪽 위에 인스톨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2.11 버전은 그 .NET 스탠다드 클래스 라이브러리 버전 2.0에서도 동작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인스톨 눌러서 설치를 해주도록 할게. 인스톨.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설치가 될 거다, DLL들이 추가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OK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런 뭐랄까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사항, 라이센스를 보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걸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여기 보면 I accept 해서 설치 완료가 됐지. 엄청 빨리 되지. .NET 프레임워크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코어에서는 이렇게 누게 패키지도 신속하게 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누게 패키지 검색하는 화면을 이제 닫아주도록 할게. 그 마우스 휠의 가운데 버튼 그 휠 부분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탭이 닫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로컬 DB로 한번 연동해 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로 넘어오게 됨에 따라 DB 컨텍스트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연동이 가능하지. 이 DB 컨텍스트에는 어떤 테이블에 어떤 DB에 어떤 테이블을 정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커넥션 스트링을 거기에다 넣어서 이게 어느 DB와 연동이 될 것인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는 DB 컨텍스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객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해볼 텐데, 일단은 파일을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를 해줘도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클래스 해가지고 ef study db context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이런 내가 사전적으로 이걸 이름을 DB 컨텍스트라고 이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인증한 DB 컨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엔티티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DB 컨텍스트를 상속 받아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 해당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상속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 그래서 콜론 한 다음에 여기다가 DB 컨텍스트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 줄이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유직문이 추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점 눌러서 인텔리센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유징 마이크로소프트 점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이 부분을 클릭해줘서 유직문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DB 컨텍스트가 완료가 된 걸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우리가 정의한 DB 컨텍스트가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컬 DB를 연동하려면은 이 DB 컨텍스트와 로컬 DB를 연결해주는 커넥션 스트링이 필요하게 되지. 그래서 커넥션 스트링을 설정하기 위한 부분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이 정도로 내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오버라이드는 이 DB 컨텍스트에서 사전적으로 정의된 기능들을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드 재정의하겠다, 그 부분이지. 여기 우리가 이제 DB 컨텍스트의 커넥션 스트링을 연동을 할 때에는 여기 보면 on configuring 이라는 메서드가 있어. 이 메서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protected는 같은 상속을 받았을 때 이 부분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라고 했고, 그 다음에 on configuring 이라는 부분이 벌써 인텔리센스에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밑에는 모델 크리에이팅은 모델을 코드 퍼스트 형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DB를 생성하는 코드 퍼스트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는 이 밑에 걸 사용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커넥션 스트링을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걸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 이걸 마우스 클릭을 해주거나 키보드에 탭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옵션 빌더라는 게 생성이 된 걸 볼 수 있지. DB 컨텍스트에서도 옵션 빌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상세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이거는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걸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F12번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의된 부분을 갈 수가 있어. 혹은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Go to Definition 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F12번 보이지? 그래서 이 부분 가면 이 부분들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지 쭉 사용되는 내역들을 볼 수가 있어.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는 뭐냐, 그 SQL 서버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없네. 원래 우리가 이제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커넥션 스트링 연결할 때, 특히 MS SQL 서버를 사용할 때는 그 메서드 이름 중에 .use SQL server라는 부분이 있지. 근데 이 실질적으로 여기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부분이 보이지가 않을 거야. 그 말인즉슨 단순히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했을 때 곧바로 연동이 안 된다는 뜻이지.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좀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옵션 빌더를 이제 여기 베이스라고 되어 있던 아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좋아. 삭제를 해주고 여기다가 옵션 빌더, 자, 이 어떤 파라미터의 옵션 빌더라는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점 해가지고, 자, 없는데 use SQL server라고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 근데 이렇게 내가 작성을 했는데 빨간 줄이 가지.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점 눌러주게 되면은 뭐 이상한 게 나오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오류거든. 그래서 뒤로 가기 컨트롤 Z 해서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할게. 자, 일단은 아까 그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한 메서드에 하나의 기능만 전개, 이렇게 한 줄만 기능이 전개가 될 경우에는
람다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인텔리센스가 그렇게 찍혀서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이거는 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이 기능을 실행을 하겠다는 뜻일 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use SQL 서버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건 아니야. 그래서 뒤로 가게 해서 자 이렇게 살려주고, 그럼 이게 왜 오류가 나느냐, 원래 여기다 커넥션 스트링을 적어줘야 되거든. 근데 왜 오류가 나게 되느냐, 엔티티 프레임워크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없고 MS SQL을 연동을 할 때는 추가적인 누계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오른쪽 편에 솔루션 익스플로러 들어가서 디펜던시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고 매니지 누계 패키지 눌러서 접속을 하도록 할게.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치냐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라고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 코어라고 검색을 해주면은 아까와 같은 동일한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쭉 조금만 내려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 .sql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이 부분을 설치를 해줘야 이제 커넥션 스트링으로 연동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2.1.1로 되어 있지. 이 부분 참고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럼 여기서 설치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 설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 내용 확인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accept. 자 이렇게 추가가 완료가 됐지. 그럼 이제 누계 패키지 탭은 닫아주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 아까 오류 빨간색 줄이만 갔던 게 없어졌지. 그래서 여기다가 커넥션 스트링, 로컬 DB에 대한 커넥션 스트링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근데 커넥션 스트링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알려줬던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구글에 검색하게 되면은 커넥션 스트링.com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웹사이트가 있다는 거 알려줬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가 있는데 쭉 내리다 보면, 혹은 잘 모르겠으면은 컨트롤 F에서 SQL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 SQL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커넥션 스트링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트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커넥션 스트링을 연동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DB가 있으니 그 DB를 어떻게 말할까, 커넥션 스트링을 딱 따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우도록 하고, 굳이 커넥션 스트링 웹사이트를 들어가지 않아도 돼. 자, 아주 쉽게 우리 로컬 DB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 커넥션 스트링을 따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왼쪽에 보면은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지. 이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로컬 DB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처음 만들었던 ASP.NET Core DB라는 부분이 보일 거야. 깔끔하게 삭제를 하고 다시 하나 만들도록 할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Add New Database 해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ASP.NET Core DB라고 적어주고 OK 라고 적어주도록 할게.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간단한 테이블, 유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 그래서 유저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Add New Table 자 해주고, 그래서 뭐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유저 네임, 뭐 대충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냥 컬럼만 대충 정의해 주도록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 테이블명은
유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업데이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추가가 될 거야. 업데이트에서 지금 스크립트를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 만들어질 거야.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클릭.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자 업데이트 됐고, 그럼 여기 DBO 유저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 그 테이블 안에 이러한 키들이 정의가 된 걸 볼 수가 있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커넥션 스트링을 커넥션 스트링부터 먼저 가져오도록 할게. 그럼 커넥션 스트링을 아주 쉽게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 여기 그 SQL 서버 오브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하단부에 프로퍼티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거야.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게.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설정 값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여기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쭉 길인데 여기다 한번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A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블록 처리되면서 선택이 가능해.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또 동일하게 컨트롤 V를 누르거나 이렇게 페이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걸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은 좀 더 쉽고 빠르게 추가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역슬러시 해가지고 오류가 난 걸 볼 수가 있어. 이게 왜 그렇냐면은 실제 그 C샵에서 문자열로 처리를 했을 때 역슬러시는 escape sequence라고 해가지고 뭐랄까 우리가 어떤 콘솔 앱에서 개행을 할 때는 이런 기호를 쓰잖아. 이런 식으로 이게 역슬러시가 들어있으면 이제 escape sequence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으로 다른 의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빨간 줄이 가게 된 거야. 특히 이게 이랬으면 오류가 난지도 모르겠지. 그냥 보면 오류가 난지도 모를 텐데, 이게 이제 그 역슬러시 m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류 표시가 난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잊지 말고 역슬러시를 두 번을 이렇게 해주거나, 그럼 없어지지. 아이고. 자 다시. 자 역슬러시를 두 번 해주거나 MS에서 권장하는 방식은 커넥션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텍스트 있는 그대로 전송하는 거를 권장을 해. 그래서 C샵에서 텍스트 있는 것 그대로 전송하려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골뱅이 기호를 넣어주면은 이 텍스트, 그러니까 escape sequence는 다 무시를 하고 이 텍스트 있는 그대로 보내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되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엔 테이블을 여기 이제 DB 컨텍스트에다가 정의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이거를 만들었을 때 특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dbset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테이블을 정의하지 않으면은 이 DB 컨텍스트를 새롭게 객체를 선언을 해도 이 테이블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돼. 그래서 테이블을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여기다 public, 그래서 db set 제네릭 타입으로 여기다가 user라고 해주도록 할게. 근데 여기서 user라는 거는 이 테이블의 이름과 동일하게 전개를 해주는 게 더 좋다, 권장한다 라고 예전에 설명을 해줬을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커짐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 상이하게 되면은 개발할 때 약간 헷갈림이 발생하고, 그게 전반적인 개발 일정이 느려진다거나 그런 불편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테이블명과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명
객체에 대한 클래스명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걸 권장하도록 할게. 우리는 지금 유저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아래다가 또다시 유저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주도록 할게. public 유저, public 클래스 유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도록 할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 정의 클래스인 유저 클래스에서는 우리가 또 테이블 안에 또 컬럼을 또 정의를 했잖아. 컬럼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렇게 컬럼 세 가지로 표현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getset 이제 프로퍼티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프로퍼티 정의할 때는 prop 탭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getset 프로퍼티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int의 포커스가 가져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탭 누르게 되면은 이름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여기다가 user id, 자, 첫 번째 컬럼 이름과 동일하게 매칭을 해주는 거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만약에 이게 이름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 매칭이 안 돼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분 이름 매칭해줘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예를 들어 내가 굳이 이 유저 아이디 1이라고 이름을 명명 짓고 싶으면 나중에 알려주겠지만은 플루언트 API라는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DB 엔티티 프레임워크 내장 기능인데, 이름이 상이한 컬럼을 연동시키는 기술이 있어. 그거는 추후에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두 개 더 prop 탭 해서 이번에는 스트링, 바차니까 이제 문자열이니까 스트링으로 해주고, 탭 그 다음에 유저 네임 탭 하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엔드 키를 눌러서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를 해주면 되겠지. 마지막으로 prop 탭 해서 스트링, 이번에도 벌스 해서 생년월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할게.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dbset 그 db 컨텍스트에 있는 dbset을 정의를 해주는 걸 마무리해 줄게. 그래서 dbset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dbset은 어떻게 일정 리스트라고 보면 되지. 유저들의 db의 세트니까. 그래서 이제 유저 셋 해놓고 여기다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름에 대한 인텔리센스, 그러니까 이름을 제한을 해줘. 인텔리센스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소문자로 유저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대문자 유저스 혹은 get 유저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유저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하게 get set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끝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동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게 출력이 콘솔 앱에서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제 좀 작성을 해 보도록 할까. 자, db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러니까 db를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했고 데이터를 받아냈으면 db 자원을 종료를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근데 그 종료를 해주는 게 dispose라든지 clos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하기보다는 using이라는 이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리소스를 접근을 해서 생성을 했고, 이 using문을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이 안에 있는 리소스를 자동으로 닫게끔 만들어 주는 게 using문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b를 선언을 해주도록 해볼게. 우리의 db는 코드상 이 ef study db context야. 그래서 이거를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var db new ef study db context 이렇게 인텔리센스 작동하는 거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클릭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괄호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연동이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유저 리스트를 해볼까? 유저 리스트라고 정의를 했고 해가지고 db 점 하게 되면은 여기 보면 유저스라고 해서 프로퍼티가 이제 테이블인데 테이블이 프로퍼티 형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서도 프로퍼티 유저스라고 돼 있는 부분 보이지? 유저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이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for each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바 하나의 유저고 in 어디에 있는 유저, 우리가 그 DB에서 가져온 유저 리스트에 대한 유저 이렇게 탭 이런 식으로 for each문을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콘솔로 이제 write line으로 찍어 보도록 하자. 그래서 CW 탭 하면 콘솔 write line 작성이 됐고 여기다가 유저 해서 하나의 유저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유저.name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컨트롤 F5번 눌러서 디버깅 없이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컨트롤 F5번.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어. 내용인 즉슨 지금 오브젝트 네임이 유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저스가 오브젝트 네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 오류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DB 컨텍스트에서 그 유저 테이블을 유저스라고 정의를 했었거든. 근데 실제 그 MS SQL 테이블에서는 dbo.user라고 되어 있지.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DB의 명을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바꿔주게 되면은 이 우리가 사용자 정의 클래스와 약간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게 돼. 물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작동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권장을 하지는 않고 가능하다면 DB명을 바꾸고 혹은 그 DB명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 걸 바꿔주고 근데 나는 여기 DB명을 바꾸는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DB 컨텍스트에서 유저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면은 플루언트 API나 플루언트 API를 통해서 재정의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나중에 해주도록 할게. 지금은 오류가 나는 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로컬 D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dbo.user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해가지고 rename 해가지고 여기다 유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유저스 s를 붙여주고 엔터를 눌러주도록 할게.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변경이 된다 해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해주면 자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면서 유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게. 컨트롤 F5번. 자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고 나왔던 거는 오류 없이 다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앱이 종료가 된다는 뜻인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는 그 이유는 기의인 죽순 유저 테이블에 이렇게 데이터가 없다는 거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자. 여기다가 그냥 임의의 숫자 1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름은 홍길동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뭐 93년 7월 6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느낌표 표시가 난 거는 아직
작성만 됐을 뿐 실제 인서트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서트를 확실하게 하려면 엔터 키를 한번 딱 눌러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지.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해놓고 한번 다시 실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넣었으니까 컨트롤 F5번 다시 동일하게 클릭 하면 이런 식으로. 근데 물음표가 표시가 되지. 그 이유가 지금 아까도 봤지만은 우리가 여기다가 한글을 넣었잖아. 홍길동이라고 한글을 넣었지만은 물음표로 표시가 되지. 만약에 영어로 홍길동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게 이제 컬럼 타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MS SQL에서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일반적인 그런 언어들이 영어가 아닌 그런 언어들은 엠바차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지 정확하게 DB에 들어간다는 거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될 거야. 물론 실제 MS SQL에서는 바차로 선언을 해도 정상적으로 DB에 인서트가 되긴 해.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적고 그다음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해주면 홍길동이라는 유저가 하나 추가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를 엠바차로 한번 수정을 해볼까? 근데 원래 엠바차로 수정을 안 해도 되는데. 자, 엠바차로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번 눌러줘서 다시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자,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강제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 강제적으로 데이터 넣는 거는 유저스 테이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뷰 데이터 한 다음에 여기 상에서 넣는 거지. 이번에 2번 유저로 해가지고 한글 이름으로 홍길동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엠바차를 넣었을 때는 한글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근데 실제 MS SQL에서는 바차로 해도 한글이 들어가긴 한다는 거, 그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컨트롤 F5번 하게 되면은 홍길동이라는 영어 이름과 한글로 넣은 홍길동이 이렇게 해서 로컬 DB가 이런 식으로 연동이 잘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이번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야. 커넥션 스트링을 가져오는 방법. 커넥션 스트링은 그 우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우측 버튼 클릭을 해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면 이쪽 오른쪽에 그 속성 창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속성 창 중에 커넥션 스트링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로컬 DB에 대한 커넥션 스트링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굳이 connectionstring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커넥션 스트링을 따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커넥션 스트링을 따왔을 때 그냥 단순 텍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역슬러시가 하나 있기 때문에 escape 시퀀스가 적용이 된다. escape 시퀀스가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escape 시퀀스에 해당하는 이런 문자열이면 오류 표시가 되지 않는다. 혹은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 escape 시퀀스를 피하려면 역슬러시를 2번 한다거나, 이 역슬러시 2번이 실질적으로는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한 번만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역슬러시를 한 번 더 적어서 2번을 이렇게 적는다거나,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권장하는 방식인 골뱅이 기호를 넣어서 문자열 그대로를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만 그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만 누계 패키지를 통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MS SQL이랑 그 연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인즉슨 이 그 컨피거링 이 부분 메서드에서 그 옵션 빌더 쪽에 유즈 SQL 서버 이 부분이 단 그 누계 패키지에 있는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sql 서버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류가 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가 났다는 거는 이 SQL 서버 DLL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누계 패키지를 통해서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거는 이 테이블의 이름과,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에는 이름이 dbo 점이 있는데 이건 프리픽스로 그냥 고정되게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실제 이름은 유저스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유저라고 적었을 때, 여기선 유저스라고 적었을 때 연동을 시도하면은 매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해주고, 구독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분들도 이 부분을 보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 유튜브 앱을 사용을 했을 때 구독자분들이 그 댓글을 달면은 알림이 왔었는데 지금은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뭐 가능하면 강좌 끝나고 뭐 낮에 시간이 될 때 확인하게 되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 리스트를 표현을 했으니 다음 시간에는 인서트 혹은 업데이트, 딜리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